자,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나왔는데요. 자, 2차 방정식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우리가 쓰고요.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란 말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수란 말이 뭐냐면 계수는 이 x 제곱, 그죠? 이거 x 상수항, 요 앞에 있는 거 문자 앞에 이런 걸 계수라고 그러죠. 이거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호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뭐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b, 이게 이제 계수고 요건 상수항이 되겠죠. 그럼 방정식 근하고 이 계수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자, 하나씩 확장해 볼까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근을 쓸 때는 뭐 A, B, C 이렇게 안 쓰고 우리가 A, B, C를 먼저 썼기 때문에 근을 쓸 때는 알파 또는 베타, 하나 더 있으면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짓습니다. 뭐 약속이죠. 자, 근이 알파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X는 알파, 그죠? 또는 X는 베타가 근이란 얘기죠. 요게 또는 되겠죠. 이걸 또 확장하면 X가 알파라는 얘기는 X 빼기 알파는 0이란 얘기고 또는 X 빼기 베타도 0이란 얘기죠. 이걸 확장하면 결국 A 0, A는 0 또는 B는 0이 A 곱하기 B는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근이 이기면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란 것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쭉 흐름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 말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이거란 얘기인데, 실제 이 부분을 전개하면요. 전개하면은 x의 제곱이고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상수항이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는 0이 돼서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이차계수 a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상태에서 중괄호를 친 다음에 a가 곱해진 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올라오면 결국 이거 앞에 근이 이차함계수가 a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결국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요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시킬 건 바로 요겁니다. a항으로, 그러니까 2차항 계수로 묶어내면 바로 두 근의 합과 곱이 바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걸 굉장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공식처럼 말씀드리면, 자, 요 부분 정리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실제로 둘을 비교해서 써보면은 A하고,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요거죠.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쓰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요게 지금, 하나 더 쓸까요? 네, 요렇게 돼서 제일 중요한 게 근이 알파 베타면 2차 함계수가 a고 근이 알파, 2차 방식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것이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a로 묶어내서 안에 걸 풀어준 거죠. 이게 x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여러분 전개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알파 베타는 0이고 이걸 풀어주면은 결국 a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a가 0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그럼 계수 비교해보면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요렇게 나와있죠. 요게 뭡니까? b입니다. b. 그래서 b를 써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 한 게 b예요. 결국 우리가 두 분의 합은 뭐 하면 됩니까? 예,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a가 요게 c거든요. 따라서 알파 베타 곱하기 a가 c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의 합 이거 딱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만 외워놨다가 나중에 문제를 보면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권하는 거는 이겁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적인 건 해 두셔야겠죠. 그러나 문제 풀 때는 2차항으로 묶어내서 안에 있는 게 뭐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한 거, 두 근의 합에다가 부호가 반대인 거, 마이너스인 거고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중3 때는 2차 방정식으로 끝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게 되면은 2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에 다차 방정식까지 나와도요. 고차 방정식. 그러니까 뭐 3차, 4차 나오면 이 전개 과정을 통해서 뭐 최고차항 다음에 근의 합이 나온다는 그런 개념을 알려면 이 전개 과정으로 눈여겨 봐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뭐 내신에서는 또 이거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쪽하고 요걸 연결시켜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2차항으로 묶어내서 1차항의 개수에 부호가 마이너스 붙은 게 두근의 합, 상수항이 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 합, a분의 c 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거 정리 한번 다시 문자로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될 때, 2차 방정식이 0이 아닐 때 두근의 합이 뭐였습니까? 예,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근의 곱이 바로 a분의 c였습니다. 이걸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a로 묶어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1차항 계수 부호 반대.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근의 곱 상수항이라고 했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교차 확인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보실까요?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인 두근을 알파 베타할 때 다음식 값을 구하라. 먼저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3으로 묶어내서 a분의 c 괜히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이게, 그죠? x의 제곱 더하기 뭐 3분의 4x 더하기 2는 0입니다. 자, 두근의 합 요거 보고 반대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보기를 얼마? 예, 마이너스 3분의 3은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곱셈 공식 한번 꼭 외워 주셔야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2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그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정리해보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셔도요, 이런 패턴이 또 나옵니다. 요렇게. 그럼 뭐죠? 예, 베타 플러스 알파 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그러면 얼마? 이게 2고, 이제 계산할 때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해서 3분의 4에 넣고 이거 어떻게 해라고 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 1을 해가지고, 여기 곱한 거는 분모, 여기 곱한 거는 분자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뭐 나름 규칙이다 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얼마? 예,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 부분이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알파 베타분의 1 곱하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분수로 나와서 복잡한 경우는 알파 베타니까 이거 얼마? 2분의 1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예,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바로 계산해서 예,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셔도 돼요. 분수일 때는 그렇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이를테면 뭐 여담으로 할까요? 요런 거요. 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2분의 7이고 만약에 뭐 4분의 3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죠? 앞에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4분의 3 나누기 2분의 7 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하든가 그죠? 이런 것들 곱하기로 바꿔보시면 별 지장 없다는 겁니다. 요거 외로 요 비슷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 요런 것도 자주 나와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문제집 보면 여러분이 꼭 하나씩 나오죠. 요렇게 이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이 알파 베타분의 2분의 뭐가 되겠어?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아실 테고 그럼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얼마냐? 바로 7번에 나와 있죠. 곱셈 공식이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빼주시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4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가 2죠. 따라서 9분의 16이고 빼기 4가 되겠습니다. 9분의 마이너스 36이니까요. 그죠? 그럼 뭐요? 마이너스 9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곱셈 공식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해두시면 근각계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요런 거죠. 알파 플러스 이런 베타의 제곱하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하고
플러스 2알파 베타 나오죠. 2알파 베타. 그지? 가끔 가다 여러분이 서투신 분이 이걸 쓰면 요것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지수법칙 아닙니다. 둘을 곱한 거예요. 그냥 알파의 제곱은 제곱이 되죠. 그런 경우도 가끔 보이셔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쓰는 이유는 이제 저 부분이 교환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마찬가지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나오고요. 저 부분이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걸 보세요.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하면 여기서는 2알파 베타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는 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요거에서 2알파 베타 더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확장을 여러 개 해두셔야겠다. 뭐죠?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은 두 가지로, 그래 근각계수니까 아마 덧셈이 나오겠죠.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2알파 베타 됐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엔 2알파 베타 더해주면 되겠고요. 둘이 격차가 그러니까 4알파 베타예요. 4알파 베타. 그러니까 서로 전환도 가능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죠? 여기서 뭘 빼면 4알파 베타를 빼면 됩니다. 요게 마이너스 한 거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거는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방정식 근이 나오면은 두 군의 합하고 곱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좀 물어본다 치면 여러분이 얘를 이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이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4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4알파 베타 하면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곱셈 공식 관련된 사항들 여러분 반드시 익혀 두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저 여러분이 해보시고 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보시고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항으로 묶어내서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라 하겠습니다. 암산하는 거 좋지 않고요. 써놓으면 확실히 안 틀리거든요. 2분의 1은 0입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요. 그쵸? 요거를 부호 반대. 그죠?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8번, 9번 같이 보겠습니다. 8번 두근의 합 나왔는데 이거 정리가 좀 덜 됐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한 번 더 2로 묶어내자고 2창으로.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요거 부호 반대.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2분의 1. 두근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이 더 정리 안 해놨죠? 정말 성의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정리하면 이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혹시 뭐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내면 되긴 하는데 그렇진 않고 x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1이죠. x 마이너스 6이고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은 0이네요. 바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10입니다. 부호를 반대. 상수항은 그대로 두근의 곱 1창은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담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아직도 곱셈 공식인데 요거 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뭐 x의 제곱 이렇게 bx 이렇게 ax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원하는 건 다 곱셈 공식 2학년 때 이미 정리를 해서 그죠? 저걸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x의 제곱에 여기 이 개수까지 포함해서 요 상수항끼리 더한 게 요 1차항 개수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x 그 다음 상수항이 되니까 요런 거 보면 두근의 합 플러스 x 곱한 거 마이너스 6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시는 거고 만약에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 하고 버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 하라는 곱셈 공식이 매번 전개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전개를 좀 빠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으셨다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가서 다항식 전개 가면요. 헐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금방 납득하실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입니다. 요거는 0.2로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로 묶을 겁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0.2니까 여러분이 이걸 말대로 0.2대로 묶어서 뭐의 제곱? x의 제곱하면 이게 뭐가 돼요? 가만히 있어봐. 역수니까 0.2분의 1이 될 거고 0.3이네. 아, 이거 귀찮은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개수는 그렇게 뭐로 묶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편한 곳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양변에 10을 곱했어도 그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2x의 제곱 10x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3은 0. 등식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 x의 제곱 그쵸? 5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창 계수는 변경을 줘도 물론 식이 달라져 버리긴 했죠. 양변의 10을 곱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묶어 놓으면 안의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두근의 곱은 얼마죠? 예, 상수항이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0.2로 묶어보면요. 요거는 0.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들고 0.2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역수가 되니까 요게 이제 5x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이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이 될 건데 0.2를 곱해준 꼴이니까 아마 역수인 얼마? 2분의 10 그죠? 맞습니까? 이게 곱해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소수 나왔다고 근각에서 나오면 아 복잡해하지 말고 그냥 최소 공배수 또는 10의 거듭적 곱해가지고 여러분이 눈에 보기 편한 형태로 고치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근각계수 관계를 그냥 마이너스 a분의 ab, a분의 c 따로 하지 말고 예, 2차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 하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그죠? a의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정리했다면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고 x의 제곱 계수가 2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 부분까지 공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고 이걸 정리한 게 뭐다? 그렇죠. 아까 우리 근각 계수에서 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시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익숙하게 이것까지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중근이 알파라 그러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근각계수 관계도 할 수 있고 2차 방정식 세우는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바로 문제 적용해 볼까요?